안녕하세요. 드디어 세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이 컨텐츠, 그럼 이 컨텐츠, 즉 사진이란 어떻게 찍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임팩트 있는 사진이란, 사실 인스타그래머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의 퀄리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뭐 사진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이 사진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는가, 즉 임팩트라는 것이 있는가입니다. 뭐 이건 저만의 이제 단어긴 한데 보통 사진을 볼 때 임팩트가 있는 사진, 없는 사진을 분리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안에 떠오른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둘 다 똑같은 데일리룩을 피처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 내가 신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자 했을 때 임팩트가 더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바로 이 별표가 붙은 사진에게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둘 다 제 사진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발이 위주가 되는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신발이 잘 보이고 강조되도록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촬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물론 데일리 룩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사실 신발이 잘 보이지는 않죠. 와이드 팬츠를 입어서 신발이 뭐 거의 숨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데일리 룩을 올리긴 좋겠지만 신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임팩트가 있는 사진은 아니라는 부분. 자, 여기서 사진에서 왜 그러면 이런 임팩트를 제가 강요를 하느냐 하면 정말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업로드를 하면서 제 팔로워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진에서 막 임팩트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진은 확실히 뭐 빠른 시간 내에 반응도 좋고 좋아요도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 가장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사진에서 힘이 있는 사진을 찍는 법.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팁으로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갑자기 스틸컷으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내가 도넛을 먹고 있다가 멈춘다던가, 또는 뭐 뛰어오는 개가 나한테 안길 것 같은 사진이라던가. 자, 통일적인 부분은 뭐죠? 바로 모든 사진에 역동성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뭘 할 것 같은 사진, 내가 뛰어다가 마는 사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역동성을 사진에 조금 더 추가하시면 아무래도 사진을 딱 보는 사람이 이 사진 재밌네 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사진에서 임팩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데일리룩을 찍을 때 주로 하는 방법인데 앞으로 걸으면서 찍어요, 제가.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가만히 서 있는 나의 OOTD보다 내가 걸으면서 보여주는 OOTD가 훨씬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걸을 땐 저런 모습이구나, 되게 튀어나올 것 같다, 사진이 마치 움직이는 것 같네 라는 착각을 주게끔 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서 역동성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신다면 조금 더 손쉽게 힘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하죠. 사진 보정법입니다. 사진은 보정이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정을 함으로써 죽은 사진이 살린 사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살린 사진이 죽은 사진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나의 감각이 중요한 부분이고 나의 피드, 나의 절대적으로 나의 브랜딩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번 예시를 보시자면 왼쪽과 오른쪽 같은 사진이죠.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을 보정으로써 살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룩인데, 왼쪽 사진이 원본인데 엄청 어둡죠. 저렇게 올린다면 사진에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아볼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보정으로 손쉽게 밝기와 명도와 채도만 올림으로써 훨씬 더 생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쓰는 어플 두 가지가 이제 메이투와 페이스튠인데, 페이스튠이라는 어플은 이제 중국 어플인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정하기가 편해요.
이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굴에 뭐 반사판이 그때 없어서 얼굴에 그림자가 졌는데 그때 당시 없던 반사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메이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생얼로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생기가 없어 보인다 하실 때 그럴 때 뭐 급하게 후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못하는 게 없을 정도죠. 또는 간단하게 이 아이폰이나 핸드폰으로 보정하는 법은 특히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보시면 사진에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뭐 휘도, 노출, 명도, 하이라이트 다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사진인지를 직접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think outside the box. 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컨텐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계속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 즉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컨텐츠, 남들이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선구주자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내가 지금 사회 트렌드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캐치한 다음에 그 부분을 내가 나만의 것으로 승화시켜서 컨텐츠로 먼저 선두를 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크리에이티브한 발상력을 매 순간 끌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특히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가 항상 학교에 찌들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천드리는 법은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패션 부분에서 제가 만약 뭐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매거진들 몇 개를 제가 추려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거진이 이 뭐 W 코리아 매거진 정말 좋아하고 뭐 독일 매거진이었던가 이거는 이제 페이퍼 매거진, 뭐 둔스트 매거진, 뭐 젠틀우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매거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사진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런 구도로도 찍을 수 있네 또는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유리를 갖다 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크리에이티브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많이 여행 다니시는 것도 저는 영감을 얻기에는 무척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나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에게 맞는 카메라 찾기. 사진은 뭘로 찍죠, 여러분? 그냥 찍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찍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비, 어떠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런 카메라나 이런 매개체가 잘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찍는 게 이제 뭐 DSLR 또는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카메라 저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일을 하는 동안 항상 아이폰으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의 장점은 아무래도 되게 라하다는 점? 그러니까 러프한 느낌이 좀 강하죠. 아무래도 힙한 느낌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폰의 최대 장점은요. 어쨌든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데일리하게 찍기 좋다는 점입니다. 이 왼쪽 사진은 지금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명도와 채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좀 살려본 사진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사실은 좀 단점과 아닌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배경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폰은 되나요?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대부분은 날릴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입체감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사진이 재밌다는 점도 있습니다. 배경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블로거들이 많이 쓰는 이런 DSLR 카메라를 쓰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고퀄리티의 사진을 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진이 좀 감도가 있어지죠. 그리고 내가 보정을 또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하지만 사실 좀 힙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블로거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블로거 시절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 감각대로 인스타그램을 올리다 보면 약간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랑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 올릴 때
아이폰으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카메라로 다시 또 옮겨가는 케이스인데요. 내가 먼저 아이폰으로 데일리하게 어떤 각도, 어떤 감각이 좋은지를 먼저 좀 익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퀄리티인 카메라를 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방향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그런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익힌 다음에 써야 아무래도 나중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의할 점, 즉 돈 받고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 뭐 립스틱을 제가 협찬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올려야 돼요. 그럼 그냥 이러고 찍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옆에 계신 분도 할 수 있고 제 뒤에 계신 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막 난리가 났어 이런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대부분의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하자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다면 뭐 1차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협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브랜드 컨텐츠를 잘 찍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브랜드와 오랜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 브랜드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협찬받고 내가 소개하는 제품인 만큼 내가 이 브랜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 브랜드에 담긴 스토리, 예를 들어 뭐 187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원이 있대요. 그러면 약간 공부를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제품이 담긴 그런 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의 그런 컨셉을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패션 인스타그램으로서 보통 뷰티 제품을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고 그 컨셉과 맞춰서 스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품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제품을 소개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그에 맞춰서 저를 스타일링하고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배경도 직접 찾아다니죠. 네, 여기서 이제 브랜드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이해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얼마 전에 본 게시물이에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계정의 사진인데 이분은 장폴 고티에의 향수를 이제 협찬받아서 물론 페이멘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렇게 향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타일링을 직접 했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전체적인 보정까지 했죠. 내가 향수를 떠오르면 뭐 나비가 떠올라 또는 나는 핑크색 컨셉이니까 핑크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겠어 라든지 이 향수가 가진 무드를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컨텐츠로 풀어낸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브랜드와 점점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추가적인 롱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제 세 번째 강의 아니었고요. 그럼 다음 강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